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 수학입니다. 중등 수학 과정에 들어온 것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중학생이 되었든지 아니면 초등학생으로서 선행 학습을 하게 되었든지 설렘과 기쁨도 있겠지만 교과 과정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학습 동영상을 통해서 선생님과 같이 성실하게 공부해 나가면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수학은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다만 기초가 부실할 때는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마치 건축물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중1 과정 정확하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중1-1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초등학교 때도 소수를 다뤘죠. 1.4 혹은 0.47 이러한 소수는 작을 소자를 쓴 소수입니다. 영어로는 decimal numbers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소수는 그러한 소수가 아니라 실수를 쓰는 소수를 가리킵니다. 영어로도 prime numbers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수가 뭐냐? 소수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1보다 큰 자연수를 얘기합니다. 한 번 더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하는 1보다 큰 자연수. 하나하나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리스 수학자인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1은 소수가 아니죠. 2 소수입니다. 그러면 2의 배수는 다 소수가 아니고 3은 소수죠. 3의 배수도 다 소수가 아닙니다. 5 소수입니다. 5의 배수 다 소수가 아닙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치 체에서 고운 물질들이 걸러내어지듯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통해서 소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50 이하의 소수를 살펴보면 2, 3, 5, 7, 11, 13, 17, 19, 23, 29, 31, 37, 41, 43, 47 이렇게 15개의 소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0 이하의 소수도 알아보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거듭제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듭제곱이란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3번 곱했을 때 이렇게 나타냈고 읽기를 2의 세제곱. 아래에 있는 수다 해서 밑. 이 밑은 곱해지는 수를 가리키고요. 위에 있는 작게 나타내는 수를 지수라고 합니다. 이 지수는 같은 문자가 곱해지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a가 5번 곱해졌을 때 a의 5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야지 소인수 분해를 하고 그 소인수 분해한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소인수라는 수학적 용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소인수란 자연수의 약수 중에 소수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의 약수 중에 소수인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 12를 일단 어떤 수와 어떤 수의 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1과 12는 둘 다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2, 6. 근데 이 6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2와 3이라는 소수로 나눠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12를 2로 나눠주고 그러면 이 6을 다시 2로 나눠줘서 몫이 3이 된다. 똑같이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했을 때 12를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인 경우에 2 곱하기 45 다시 45는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3 곱하기 15 다시 15는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3 곱하기 6 그래서 나무의 끝가지를 살펴보듯이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 따라서 90을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해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도 쉽게 구합니다. 초등학교 때도 이미 약수의 개수나 약수를 잘 구해냈겠죠? 그런데 자연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약수를 파악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약수를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24를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24의 약수와 약수의 개수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가 보이죠? 24의 소인수가 2와 3인데 소인수 2에 대해서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으로 나타납니다. 소인수 3도 역시 마찬가지로 1서부터 시작해서 3. 만약에 3의 제곱이었으면 3의 제곱까지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곱해서 1이 되고 2가 되고 이런 방법으로 4, 8. 여기는 1 곱하기 3은 3, 6, 12, 24. 이렇게 해서 약수가 1, 2, 3, 4, 6, 8, 12,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약수의 개수를 이 표를 통해서 그 규칙성을 알 수 있습니다. 2의 세제곱일 때 칸수가 4칸이 돼요. 왜? 1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서부터 시작해서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 해서 이 지수보다 한 칸이 더 많습니다. 소인수 3도 마찬가지예요. 1서부터 시작해서 3까지 가기 때문에 3의 1제곱이지만 칸수는 2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수의 개수는 이 칸수의 곱이 됩니다. 지수 3보다 한 칸이 많은 3 플러스 1 곱하기 3의 1제곱 1보다 한 칸이 더 많아요. 그래서 1 플러스 1 해서 4 곱하기 2 약수의 개수가 10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성을 일반화시켜보면 어떤 자연수 n이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으로 나타났을 때 약수의 개수는 쉽게 나옵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소인수 a의 지수인 m에 1을 더하고 소인수 b의 지수인 n에 1을 더해서 m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수가 이렇게 나타냈을 때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 하면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한번 학생 여러분들이 해봅니다. 이 문제는 지수를 하나씩 더해서 1이니까 2, 1이니까 36 이렇게 약수의 개수를 구한 학생이 있다면 이 값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자연수 n이 소인수 분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인수 분해란 것은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낸 거예요. 따라서 2, 3, 5는 소인수지만 4는 소수인 인수가 아닙니다. 4는 2의 제곱, 즉 이 n은 2가 2개 곱한 게 아니라 2가 4개 곱한 값이고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값이 소인수 분해된 겁니다.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된 상태에서 각 지수에 1을 더한 값끼리 곱해주면 30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 30개가 자연수 n의 약수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보다시피 반드시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꼭 정확한 소인수 분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 72의 약수의 개수와 그 약수를 구하시오. 71을 소인수 분해를 방법 1, 방법 2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해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미리 표를 작성을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표를 작성해서 소인수 2를 나타냅니다. 1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1. 그리고 2가 하나 곱해진 거, 2가 2개 곱해진 거, 2가 3개 곱해진 거. 소인수 3도 마찬가지입니다. 1서부터 하나 곱해진 거. 그런데 저 자연수의 24와는 다르게 72는 3의 제곱이죠. 여기 한 칸이 더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한 칸이 더 나타나야 되고 3의 제곱을 써줍니다.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3 12개가 됩니다. 이 12개의 약수는 여러분들이 채워서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문제 2번에 1번 54의 가장 작은 자연수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는 수를 구하시오. 중요 수학 용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자연수의 제곱을 완전 제곱수라고 합니다. 이 완전 제곱수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54의
어떤 수를 곱합니다. 그 어떤 수를 선생님 A라고 하고,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54를 소인수분해합니다. 2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나타납니다. 이 값에 A가 곱한 거죠. 이 상태에서 A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제곱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데, 이 완전제곱수의 외형적인 모습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그 소인수의 모든 지수들이 짝수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금 2의 지수도 1이라는 홀수, 3의 지수도 3이라는 홀수입니다. A가 가능한 값은 짝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값은 무수히 많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가장 작으려니까 2 하나만 더 곱해주면 되겠죠? 3도 하나만 더 곱해주면 짝수 지수는 4가 됩니다. 즉 그때의 값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 되겠죠? 우리 문제는 A의 값만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값은 6이 되겠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그때의 완전제곱수는 어떤 값이냐, 혹은 어떤 수의 제곱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지수 법칙을 배우진 않았지만 어떤 수의 짝수 지수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2의 제곱을 지수를 반만 냅니다. 2개니까 1개, 3의 4제곱, 3이 4개 곱했으니까 3의 제곱으로 18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2번은 1번과 매우 유사한 문제지만 1번은 문장으로 나타냈다면 2번은 수식으로 표현해줬습니다. 360이라는 자연수에 어떤 수 A를 곱했더니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됐더라. 이때 가장 작은 자연수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1번과 거의 같죠? 따라서 2번도 소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360을 소인수분해 해나가는데 큰 수도 금방 소인수분해 됩니다. 36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라는 값을 알 수 있죠? 여기에 어떤 수 A를 곱했더니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완전 제곱수가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A가 가능한 값은 무수히 많지만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2의 세제곱의 지수가 짝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2를 하나만 더 곱해주면 되고, 소인수 3의 지수는 1이 짝수고 5의 지수가 1이니까 역시 짝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를 더 곱해주면 됩니다. A라는 값은 10이 되고, B는 2의 4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이 값이 B의 제곱입니다. 1번에서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만들어주고 생각하면 됩니다. 2가 4개 곱했으니 그 반인 2의 제곱, 3이 2개 곱해졌으니 3, 하나, 역시 5도 2개 곱했으니 하나. 이 값은 4, 12, 60, 60의 제곱이 B의 제곱이다. 구하고자 하는 B의 값은 60이 되겠죠? 이렇게 중학교 과정의 첫 수업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디딘 이 한 걸음이 여러분에게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인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